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미스테리한 블랙박스 같죠? 오늘은 바로 이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했던 옛날 생각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뇌의 작동 방식까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일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처음 내놓았던 생각부터 한번 보죠. 바로 뇌를 그저 블랙박스라고만 생각했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 마음속? 그거 어떻게 들여다봐? 알 수가 없잖아. 말 그대로 열어볼 수 없는 검은 상자, 즉 블랙박스 취급을 한 거죠.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이 오가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연구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1단계, 자극. 맛있는 쿠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럼 바로 3단계, 반음. 쿠키를 집어 먹죠. 행동주의자들한테는 이 1번과 3번, 자극과 반응만 중요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저 2번, 물음표가 가득한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싹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블랙박스 이론을 한 방에 흔들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뜻밖의 장소, 방사선 연구실에서였어요. 주인공은 바로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준 한 마리 쥐였습니다. 자, 배경은 1960년대입니다. 존 가르시아라는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쥐한테 달콤한 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방사선을 쥐어준 겁니다. 바로 이 간단한 실험에서 행동주의 이론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미스테리가 시작돼요. 예상대로 쥐들은 방사선 때문에 몸이 아팠겠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 쥐들이 갑자기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달콤한 물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물을 마신 거랑 아프게 된 거랑은 몇 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이건 자극과 반응이 바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쥐의 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 안에서 달콤한 맛과 몸이 아팠던 경험을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기억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와,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블랙박스가 그냥 텅 빈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활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으니까요. 드디어 그 굳게 닫힌 블랙박스의 틈을 살짝 엿보게 된 순간이었죠. 자, 좋아요. 이제 블랙박스가 텅 빈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기억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단서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뇌가 머릿속에 스스로 지도를 그린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인지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톨먼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뇌 속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낯선 곳에 가도 대충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이 인지지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냥 자극에 반응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주변 세상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뇌에 헤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장소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뇌 속의 GPS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여긴 아까 지나온 곳이네.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구나 하고 위치를 딱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지판만 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유명한 예가 바로 런던 택시기사들이죠. GPS도 없던 시절에 그 복잡한 런던 시내를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뇌를 연구해보니 이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 뇌가 변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 뇌 속엔 기억도 있고 심지어 지도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뇌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크게 보면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습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표 지향 행동입니다. 왼쪽의 습관은 거의 자동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 자, 이제 치약을 짜서 칫솔모에 올리고 위아래로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몸이 알아서 하죠. 이게 바로 자동 주행 모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목표 지향 행동은 달라요. 이건 우리가 머릿속 지도를 펼쳐놓고 의식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어제는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생선으로 할까?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습관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의 가장 똑똑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일일이 에너지를 쓰면 뇌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습관은 바로 이럴 때 뇌의 에너지를 아껴주는 절전 모드 같은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낀 에너지로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습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 즉 목표 지향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그 강력한 엔진의 정체는 바로 감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 싫다라고 느끼는 쾌락과 고통, 이게 바로 감정일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예요. 원초적인 데이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센서가 뇌에 보내는 신호 같은 겁니다. 이거 좋은 신호 또는 이거 위험 신호 이렇게요. 딱 그뿐인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뇌가 방금 말한 그 좋다, 나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물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이건 그냥 데이터입니다. 근데 뇌가 이 데이터를 저기 무서운 곰이 나타났다 라고 해석하면 공포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 라고 해석하면 설렘이라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라도 해석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뇌는요, 외부 자극이 전혀 없어도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배우들을 생각해보세요. 슬픈 연기를 하려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진짜로 눈물이 나잖아요. 이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뇌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텅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블랙박스. 열어보니까 어땠나요? 텅 비어있기는커녕 그 안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또 감정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엔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심지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조차도 결국 뇌가 만들어낸 해석이자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 현실은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현실이고 또 얼마만큼이 여러분의 뇌가 들려주는 이야기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